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인터를 조금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마 다른 함수에 뭔가 값을 전달할 때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택했을 겁니다. 특히나 배열을 전달할 때. 그래서 함수의 전달 인자로 배열을 전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void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가 뭐 3일 때 return std cout d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리턴한다고 했을 때 인트형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참이면 1, 거짓이면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근데 원치 않지만 리턴을 만약에 여러 개 리턴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을 쓸 거냐? 이런 걸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void test라는 함수에 int 포인터 a, int 포인터 b. 자, 두 변수의 주소를 받아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 우리가 별 찍으면 해당 들어온 주소 값에 접근해서 값을 바꿀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요거를 이렇게 호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int 뭐 h, int k. 자, 그리고 여기 인자로 변수를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h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k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이쪽에 만들어진 이 포인터라는 임시 변수에 자, h의 주소값 뭐 0x9b4 그쵸? 그리고 뭐 0x9d4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주소를 받았죠. 그럼 포인터 변수는 주소에 별을 찍으면 해당 주소 위치인 여기로 찾아가죠. 음, 그래서 별 A에 100, 별 B에 200 넣어주고 나오면 H랑 K에는 각각 100과 200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요거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메모리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에 지금 H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H 변수 0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K 변수도 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주소를 이렇게 인자로 보내줍니다. 함수에. 자, H의 주소 그리고 K의 주소를 인자로 우리가 넣어줬죠. 자, 그럼 이 함수 KFC 공간 안에 들어와서 변수가 두 개가 또 만들어지죠. 무슨 변수? int형 포인터 타입 A 변수 그리고 int형 포인터 타입 B 변수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에는 H의 주소 값인 자, 우리 이거 좀 이렇게 보면 자, 뒤에 네 개만 적어 보겠습니다. A, B 몇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F9B4, F9B4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F9D4가 들어가 있죠. 각각의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의 주소가 F9B4고 얘는요 F9D4죠. 자, 그래서 요쪽 요 변수에 포인터 변수에 별을 찍게 되면 해당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위치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100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에는 200이라는 숫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h랑 k라는 변수의 값이 kfc라는 함수 안에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턴 값을 여러 개 두는 것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배열을 우리가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식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역 변수가 아닌 이쪽에서 만들어진 배열 5개 요거를 함수로 전달을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요 배열의 메모리 구조가 5개짜리로 자, 요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짜리로 구현이 되어 있고 자, 여기를 우리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죠. 이 배열은 지금 이만큼의 배열 5개짜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수마다. 0x 뭐 0x 9 abc 0xc 뭐 이렇게 점점점점점. 자, 우리 배열의 첫 번째 인자 0번째죠. 요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보냈죠? ARR의 0번째 주소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코드가 너무 길고 번거롭기 때문에 뭘 우리가 퉁칠 수 있다 그랬죠? 배열의 0번째 놈의 주소는 해당 배열의 이름으로 퉁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놈의 주소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놈은 어떻게 접근하죠? 플러스 4가 되면 됩니다. 왜? 4바이트만큼의 크기니까. 그 다음 여기도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놈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뒤에 있는 놈들의 값은 4바이트씩 읽어와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의 첫 번째 놈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이름이 곧 0번째 주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가 넘어왔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0번째 주소기 때문에 우리가 자, 별 찍고 0번째 놈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자, 화면에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 이 배열의 0번째 놈의 주소 1 여기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쪽 1 1, 2, 3, 4, 5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1번째 놈에 접근해서 갖고 오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해당 PARR에
별을 찍기 전에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 나왔고요.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자,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2를 했는데 왜 0x1에다가 우리가 주소에다가 플러스 2를 했으면 0x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열의 포인터 타입이 무슨 타입이죠? 보니까 인트형 포인터 타입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 2를 하면 여기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p a r r에 플러스 1에 별을 찍게 되면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자, 사이즈 오브 인트. 자, 인트형의 데이터 사이즈만큼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우리 인트형은 4바이트니까. 제가 만약에 캐릭터형 변수의 배열의 주소값인 캐릭터형 포인터로 만들었다. 이 배열을. 그러면 걔는 플러스 1하면 정확히 1이 증가가 돼서 별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앞에 데이터 타입에 인트 변수의 크기만큼 사실 곱하기가 돼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하면 자, 1, 2, 3, 4까지 접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1, 2, 3, 4, 5를 출력할 수가 있게 돼요. 배열의 시작 주소만 알면 우리는 그거에 덧셈 연산을 통해서 포인터 주소 값의 덧셈 연산을 통해서 별을 찍어준 다음에 해당 위치에 접근해서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PARR 0번째 놈의 주소 들어있겠죠? 0x1 여기에다가 플러스 2 하면 인트형이죠? 8이 되겠죠? 그러면 0x9가 돼서 9번지에 별을 찍으니까 여기 두 번째 접근이 될 겁니다. 요 코드죠. 자, 근데 이 방법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잘 파악도 안 되고 코드를 한 번에 봤을 때 머릿속으로 뭔가 계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 데이터 타입도 가서 확인을 해서 플러스 1 했을 때 정확히 몇 바이트가 늘어나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죠. 이건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주 쓰다 보시면 나중에 이제 차차 몸에 익혀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하냐? 자, 똑같은 코드지만 어차피 우리가 요 시작 주소에 별을 찍은 건 배열의 0번째에 접근을 한 거고 플러스 3을 해서 별을 찍은 건요. 세 번째에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그냥 배열처럼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1, 2, 3, 4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작성을 하셔도 1, 2, 3, 4, 5가 정확히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는 이제 한 가지 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죠. 포인터 변수에는 자, 별을 찍어서 해당 주소 값의 변수 위치로 이동도 할 수 있고 또한 보통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쓸 때는 데이터 타입 하나를 넘기는 경우보단 배열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열처럼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넘기시고 배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연습 문제 한 몇 문제 정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값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찾을 때 자, 요렇게 활용을 했을 겁니다. max는 0 if i 번째가 max 번째보다 크다면 max는 해당 값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아마 5가 제일 큰 값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최대값의 위치도 알고 싶어. 인덱스 위치까지 알고 싶어. 뭐 하시면 돼요? 변수 하나 또 만들어서 max idx는 x 인덱스는 자, 0번째 이미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럴 땐 값을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값으로 사용되지 않는 값을 초기화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한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저장해 놓으면 되죠. 그럼 최대값은 네 번째 있는 0, 1, 2, 3, 4 네 번째 있는 값 5가 최대값과 그 위치까지 기억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겁니다. 저장. 자, 2차원 배열이어도 뭐 방법은 마찬가지죠. 똑같이 2차원 배열을 활용하시더라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두 개의 줄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위치까지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도 저장해 놓고 x도 저장해 놓으면 되죠. 자,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y 저장해 놓고 y에다가 x 저장해 놓고 x에다가 요렇게 활용해서 또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우리가 또 2차원 배열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레벨 13 숙제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 올라가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 안 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 후에 다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열심히 또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